살려주세요.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식은땀을 흘리더니 이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BBC를 통해 영국 전역에 퍼지며 큰 충격을 주었고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외치며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이유로 지하철에서 실신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시위대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런던 교통공사의 수석 컨설턴트 샬럿 브라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시작점이자 모든 꿈의 원천이 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릴 적 저는 매일 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기관사 모자를 머리에 얹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모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죠. 1863년 세계 최초로 런던 지하철을 운행하셨던 6대조 할아버지의 숨결과 열정이 담긴 유산이에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늘 상상했죠. 언젠가 나도 할아버지처럼 런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은 하루하루 자라나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샬럿, 내 6대조께서는 매일 밤 기관차를 닦으며 꿈을 키우셨단다. 이 지하철이 언젠가 런던 시민들의 편한 발이 되리라 믿으시면서. 그 이야기는 제 가슴속 깊이 새겨졌고 자연스레 저를 교통 전문가의 길로 이끌었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했고 졸업식 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시작해요. 6대조 할아버지의 그 꿈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런던 교통공사에 입사한 후 저는 우리 지하철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열정을 바쳤어요. 160년의 역사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그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제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지난달 아침 제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런던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센트럴 라인을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죠. 객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낡은 객실에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불편함을 참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임신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죠.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객실 안의 찜통더위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끔찍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지하철이 터널 한가운데서 멈춰섰고 통신마저 끊겨버렸습니다. 휴대폰도 객실 내 비상 연락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부를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20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죠. 임신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흐르는 땀을 바라보며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적인 도시 런던의 교통 시스템이 맞는 걸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제 안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모자를 꺼내들고 한참을 울었죠. 우리는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에 취해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접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2년간 런던 지하철에서 무려 825명의 승객이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죠.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을 의미했죠. 그 순간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지하철은 승객 10억 명당 사망자가 0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그 통계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안전한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서를 준비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들고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었죠.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2년 동안 825명의 시민이 우리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서울 지하철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찰스 이사가 책상을 내리쳤죠. 브라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160년 전통의 런던 지하철을 겨우 50년 된 아시아 지하철과 비교하다니. 자네가 정신이 있나? 다른 이사들의 눈빛도 매서웠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자리에서 명예롭게 일하셨어. 그런 자네가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먹으려 한단 말인가? 그때 이사장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런 제안을 다시 한 번만 더 들고 온다면 자네 자리는 물론 브라운 가문의 명예도 보장할 수 없을 걸세.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 임신부의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하철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하나 둘 등을 돌렸고 상사는 자네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말게라며 만류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들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실신 사고 통계, 시민들의 불만,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 비교 자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죠. 제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반드시 해답을 찾아올게요. 한 달이 넘는 설득 끝에 마침내 이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찰스 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네, 한 달이야.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자네 책임일세. 비행기에 오르며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160년 전 이곳에서 6대조 할아버지는 매일 밤 기관차를 닦으며 꿈을 키우셨겠죠. 주머니 속 낡은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런던 시민들이 다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그날의 그 꿈을 제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게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탁 트인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대리석으로 반짝이는 바닥,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느꼈던 복잡함과 답답함이 떠올라 이곳의 모습이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처음 마주친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장식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을 걸잖아요. 순간 너무 놀라서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는데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히드로 공항도 런던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곳이지만 이곳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늘 북적이는 안내 데스크와 지친 직원들, 답답해하는 관광객들을 보며 익숙함을 느꼈다면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공항철도였습니다. 깔끔한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드로 익스프레스도 런던에서는 혁신적이었지만 이곳의 공항철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반짝이는 객실, 완벽한 냉방, 흔들림 없는 승차감.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전 구간에서 끊김없이 휴대폰이 터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터널만 들어가면 통신이 끊기는 게 당연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1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겨우 서울로 향하는 길인데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면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설렘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서울. 피곤함도 잠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이라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관리기관을 예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로비, 체계적으로 배치된 안내 데스크, 곳곳에서 빛나는 디지털 정보 안내판들. 마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관문 같았어요.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어요.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들, 서울 전역의 지하철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화면,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듯했어요. 그때 20년 넘게 안전운영 관리를 담당해온 김준호 팀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관제실이 아닙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이에요. 모든 열차와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죠. 열차 간격이 300m 이내로 좁혀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승객 밀집도를 분석해 배차 간격을 즉시 조정합니다. 김 팀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런던의 낡은 지하철 관제 시스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 사람을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크린 하나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AI가 2호선 강남역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을 감지한 거예요. 시스템이 즉시 해당 구역 CCTV를 메인 화면에 띄웠고 역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냈어요. 그리고 불과 몇 초 후 CCTV 화면 속에서 역무원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노인분을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누군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접수되고 역무원이 출동하는데 최소 15분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방이 되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뒤이어 설명해주신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은 저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전면 보급된 스크린 도어부터 열차 안이나 역사 내에서 승객들이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 통화 및 호출 장치까지, 거기에 AI 신기술을 활용하여 위급 상황 시 실시간으로 알림을 해주는 지능형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역사 내 주요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또한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값지죠. 직접 보시면 왜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김 팀장님의 제안대로 저는 직접 지하철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2003년 안타까운 사고 이후 서울시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동 안전 발판까지 더해져 승객의 발이 빠지는 사고까지 완벽하게 예방하고 있었어요. 열차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AI가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런던의 찜통 같은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핑크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임산부가 없는데도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한국의 배려 문화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임산부가 언제든 앉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비워둡니다. 문득 지난달 런던에서 쓰러졌던 임산부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그분이 이런 시스템을 갖춘 서울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그때 누군가 서울 지하철 같은 배려 문화를 경험해봤다면 상황이 달랐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곳에 미래는 없구나.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지하철이 50년 된 서울 지하철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은 단순히 기술이 앞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오늘 서울 지하철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전날 지하철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곳이 서울의 심장입니다. 김 팀장님의 말처럼 교통정보센터는 마치 거대한 도시의 심장 같았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주요 도로 상황까지. 천만 시민의 발휘되는 모든 교통수단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죠. 박정호 센터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9,000대가 넘는 버스와 모든 지하철,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런던 교통관제센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십 명의 관제사가 무전기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 서울의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도시의 숨결을 읽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버스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차 간격을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은 물론 버스 내부 혼잡도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정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더 나은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죠.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스템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도로 한가운데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를 만들어 러시아워에도 정확한 시간에 운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버스 운행 속도가 30%나 향상됐다는 설명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올빼미 버스였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설계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택시 요금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새벽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해도 추가 요금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런던의 복잡한 교통카드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체계가 다르고 환승할 때마다 새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런던이 16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서울은 불과 몇십 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첨단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것이야말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런던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3일간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통합관제센터,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춘 지하철, 그리고 도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정보센터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정말 50년 만에 만들어냈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이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과 내부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하철 내부는 한여름에도 쾌적했고 역사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임산부 배려석, 심야 시간대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올빼미 버스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유럽 상공으로 진입할 즈음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 냉방 시스템 개선, 교통 시스템의 통합. 이것들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런던 지하철도 시민들에게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러나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지하철이 과연 변화를 받아들일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 익숙한 반론들이 이미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AI 기반의 스마트 관제, 역산의 공기질 관리, 끊김없는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반면 우리는 160년 동안 낡은 시스템을 고수하며 시민의 불편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그때 문득 김준호 팀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교통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죠.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지하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혁신을 이미 실현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착륙하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 회의에서 재보고서를 발표하게 됐다는 통지였죠. 드디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려다 문득 가방 안에 있는 낡은 기관사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대조 할아버지께서 처음 런던 지하철을 운행하던 시절부터 내려오던 모자.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런던도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시민을 위한 미래를 향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공항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속에서 움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